네, 안녕하세요. 주식 구견인 문견우입니다. 네, 오늘 장방 브리핑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카카오 게임즈 오늘 폭락했죠. 이 카카오 게임즈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카카오 전체 시총이 자회사에 대해서 무지막지하게 IPO를 진행하면서부터 과대평가가 되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제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점에서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시가가 빠진 상황이고,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뭐 계속 봤을 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최저점보다는 그래도 높게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니겠죠. 여기 끝이 아니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더 빠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여기 보시면은 뭐 11일 날 영상 제작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이 영상 제작하고 나서 여기서부터 이까지 지금 주가가 대략적으로 봐도 그러니까 빠졌잖아요. 그러면 7만원에서 5만 5천원 정도면 대략적으로 뭐 마이너스 한 3, 40% 이상 빠졌겠죠. 아마도 추가적으로 하락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거는 카카오페이 물론 똑같고요. 카카오페이는 이거는 무조건 고평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매출이 나지 않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IPO 때문에 그 공모가 그때 흥행으로 인해서 주가만 이렇게 나고, 이제 최저가가 오늘 6만 9천 원까지 갔죠. 6만 8천 얼마까지 갔는데, 이렇게 되면 이 갭 차이가 적어도 4분의 1, 한 수익 손실률이 한 마이너스 70% 정도는 되겠죠. 최고점에서. 이런 상황이고, 카카오도 답이 없을 겁니다. 당연히 답이 없죠. 이것도 뭐 보면은 여기서 이제 했는데 여기까지 빠진 거고, 카카오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게 그 자회사들이 다 카카오 내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때 평가를 받던 가격대가 요 박스권이에요. 요 박스권. 이게 지금 보시면 4만원대란 말이죠. 그런데 개별적인 회사들이 전부 다 상장을 시키고 이것도 고평가를 받고 액면분할까지 심지어 하면서 뻥튀기를 어마어마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 추가적인 하락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겠죠. 덩달아서 같은 섹터인 네이버까지, 그죠? 네이버까지 함께 나락으로 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대형주는 우량하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시장 하락할 때는 무조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유튜버들이 많아서 저점에서 계속 매수를 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죠. 저점이라고 생각했을 때가 어딘지 모르는 거고, 지하실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샀는데 문을 열고 보면 지하 뭐 70층까지 있고 이런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면 안 되고,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이 첫 단계를 밟았을 뿐이지 시작 안 했어요. 그럼 앞으로는 더욱더 폭락할 수 있다는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죠? 자, 그리고 코스피 오늘 보면은 2400을 갖다 다시 뚫었죠. 여기 제가 라인은 이미 그어둔 겁니다. 여기 지금 구간대에 걸려가지고 좀 버티고 있는 건데, 다음 구간대로 넘어간다고 보면은 이제 뭐 여기까지는 빠질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나스닥이 폭락을 했다고 해서 나스닥은 아직까지 고평가다. 이제 나스닥이나 뭐 S&P 같은 경우에는 그냥 거품이 빠지는 거, 거품이 빠진 거.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이제 유동성을 올렸던 게 거품이 빠진 거고, 이제부터는 이제 다시 그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자금이 빠져야 되겠죠. 자금이 빠지면서 나스닥이나 이제 S&P도 추가 하락이 있을 거고요. 그에 따라서 코스피도 당연히 이 가격대까지는 무조건 내려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기 이하로 훨씬 더 갈 확률이 높아요. 그렇지만 일단은 여기를 1차적으로 보는 거고, 삼성전자는 뭐 더 말할 것도 없이 최우선으로 빠지죠. 삼성전자는 뭐 당연한 겁니다. 이거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당연히 빠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뭐 9만전자에서 10만전자 간다고 얘기했던 거는 그건 다 뻥튀기들이죠. 유튜버들 말 믿지 마세요. 믿어서 지금 그 사람들이 책임져 주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하락한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만 삼성전자나 뭐 네이버나 이런 거 다 탈출하셨어도 지금 상황에서 아주 푸근하죠. 지금 뭐 일단 다음 라인 가격대까지는 5만 천 원도 많이 열려 있네요. 5만 천 원도 열려 있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3만 원 후반대까지도 가능합니다. 이게 원래 패닉셀이란 거는 한번 터지면 계속 연달아서 터져요. 그래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중도금을 갖다가 다음 달에 내는 애들이 많은데, 이 중도금을 갖다가 삼성전자로 조금 불려볼 거라고 삼성전자 투자하는 애들 많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자금들이 다 7만 원 초중반 요 정도에 걸려 있는 애들, 이거 지금 이까지 오면은 집을 포기하든지 중도금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주식에 손절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겠죠. 근데 집도 포기할 수 없고 주식을 손절할 수밖에 없고, 거기다가 여기서 신용을 산 사람들이라면 신용 반대매매에 더 밀릴 거라고 확실하게 장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볼까요?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이 주가들이 이건 잘 안 나왔겠네요. 다른 종목들 오늘 좀 크게 나온 종목들 OCI 같은 거 보시면은 여기 이 가격대에서 단일호가 때 빠진 거 보이시죠? 여기가 내일 반대매매 막기 위해서 미리 손절 친 겁니다. 그럼 내일 오전에는 어떻게 되느냐? 보나마나 뻔하겠죠. 삼성전자 오늘 장전에 이렇게 걸리고 시작했잖아요, 그죠? 시장이 오늘 고가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까지 빠진 거예요. 나빠지겠죠? 나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뭐 미국 증시가 안 열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빠졌다가 약간 반등을 해줬는데 이건 어쨌든 간에 구간대에 걸렸을 뿐인 거고 제가 봤을 때는 희망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환율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일반적인 분들이 환율에 대해서 아직 감이 없으신 것 같은데 환율이 지금 보시면은 곧 있으면 1,300원, 1,300원 막 다른 나라처럼 뭐 디폴트 나고 이 정도는 아니지만 체감상 지금 환율이 갭이 50원에서 60원 사이를 갖다가 몇 달째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이 갭이. 이게 수출로 치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왜냐면 1달러에 50원, 60원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포워딩 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몇백만 달러씩 하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다 50원씩, 60원씩 차이 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가 자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수입하는 거에도 당연히 문제가 있겠죠. 그나마 좀 좋게 볼 수 있는 것은 여기 보시면은 코스피 종합. 이게 종합적인 부분보다는 이제 지수, 선물 지수로 받쳐주는 것들이 조금 덜 하락했다. 뭐 이 정도로 볼 수 있는데 크게 좋은 건 아니고요. 내일 어차피 또 다시 반대매매 나오면서 밀리겠죠. 그리고 코스닥 종합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4% 갔다가 조금 더 회복을 했고요. 자, 기관이랑 금융투자가 이렇게 받아준다고 받아줬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제가 봤을 때 레버리지나 뭐 이런 ETF 사는 애들 그런 거 외에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개인은 뭐 어쨌든 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위로 사는 경우는 없다. 아래에서 받아놓는 거 물량이 외인이나 이제 기관이 계속 던지니까 체결된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개인이 그만큼 던져지는 물량을 갖다 받은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외국인은 오늘도 똑같이 이제 선물은 매도 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현물도 매도를 치면서 지수를 내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신용잔고 많이 까졌습니다. 지금 이게 근데 2일 전 거예요. 2일 전 거. 2일 전 거면 목요일 거라는 얘기거든요. 목요일 건데 20조 부근이잖아요. 원래 23조였는데 3조 정도 빠졌죠. 그러면 금요일 그 다음에 오늘 거 이렇게 하면은 이제 20조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볼게요. 미국 휴장 이제 반등이 제한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미국이 금요일날 제가 그 선물 옵션 만기일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죠? 그런데 미국 일단 차트를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원래는 정상적이라면은 선물 옵션 만기일에는 지수가 반등이 나와야 돼요. 그게 일반적인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그거를 믿고 들어갔죠. 그런데 보시면은 지금 전혀 그 반등이 먹히지가 않고 있어요, 지금. S&P 보시면은, 일본 보시면은 원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선물 옵션 만기일쯤에서는 이게 적어도 요까지는 올라와줘야 돼요, 요까지는. 요까지 올라와줘서 여기서 이제 물렸던 애들이 콜에 대한 손실을 갖다 줄이는 건데 여기서는 아예 그냥 포기해버렸죠. 포기를 해버리고 그냥 종가랑 마찬가지로 걸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던 애들이 더 이상 올려봤자 의미가 없다. 이거 올려도 받아줄 사람도 없고 내가 올려봤자 손실 보는 게 너무 크니까 그냥 아래로 가면서 계속 이제 콜옵션이고 뭐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그냥 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합 나오고 오늘은 장이 안 열리는 와중에 그냥 옵션들끼리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제가 생각했을 때 내일 이거 장 열리면 바로 이거 꼬라박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만큼 자이언트 스텝이란 게 무서운 거고 2회 연속 한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경제에 충격을 엄청나게 준다는 얘기인데 그 부분을 인지하지 않고 TQQQ 계속 매수하시는 분들은 큰일 나겠죠. 분명히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절대로 이렇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진짜 큰일 납니다. 제가 명심하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TQQQ 그 다음에 뭐 주식 선물 사고 이런 거 절대 하지 마세요.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국내 시장에서 외인과 기관이 떠나는데 그거를 갖다 개인이 사서 올리겠다. 어떤 종목이든 상관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었죠? 분명히 시장이 안 좋아지면은
상승 종목들이 전체 시장에서 5%도 안 나오는 날이 많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몰랐을 때 코로나 이전에도 항상 하락장에는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경험치가 없어서 이거를 갖다 처음 보셨을 건데 이런 날이 연달아서 3일, 4일 이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주가 하락은 폭락은 금방금방입니다. 아시겠죠?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저는 오늘은 장마감 브리핑 여기까지 하도록